네, 코스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장중 3,130선을 돌파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외로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먼저 미국에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에 숨고르기를 멈추고 탄력을 받았던 하루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코스피 밴드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봤을 때 2,580에서 3,200을 오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하나증권인데요. 무려 4,00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중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높게 달았던 증권사도 있는 반면 코스피가 급등하자 뒤늦게 상향 조정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KB증권인데요. 원래는 6월 초에 2,600에서 3,200 정도로 제시를 했었는데 2주 뒤에 3,700까지 간다라고 높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밴드 점점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하반기 코스피 얼마나 잘 갈까요? 그 전망을 지금 차트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스피 전망 차트와 함께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적어주시죠. 네,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굉장히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672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8% 넘게 올라가면서 2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1999년 닷컴 버블 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인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죠. 코스피가 그동안 좀 평균적으로 내보자면 하반기 때 그리 썩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어요. 다만 상반기 때 잘 올랐을 때 하반기까지 그 온도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이 4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 투자 인생에서도 처음이고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그 투자 인생에서도 상단 4천으로 제시한 거는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흐름대로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은 나오고 있어서 기대는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두 분께서는 이 하반기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를 해 주실지 이게 첫 번째 문제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다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야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김시은 팀장님. 이게 참 항상 그림을 잘 그려주시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뭔가 고양이 버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성하준 매니저는 일단은 딱 봤을 때 한눈에 우상향이 있고 중간에 무언가 주도주가 교체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하단에 보니까 3분기와 4분기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직관적인 것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준 매니저님. 네. 일단 주도주 교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때도 이 원전주와 방산주가 만들어준 3000스피를 이제는 좀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주도주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기가 3분기 안에 주도주의 교체가 나오고 그 교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잡아드린 겁니다. 일단 예상들 하시겠지만 주도주의 교체가 나온다라 그러면 오늘 수출 데이터도 견고하게 나왔던 반도체와 자동차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급에 이 교체가 또 있으려고 하면 어쨌든 외인의 자금도 많이 들어와 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3000스피는 좀 자리를 잡아주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려면 외인의 수급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지난해 7월 달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하방 압력 받다가 올해 들어서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 외인들의 수급들을 보면 여전히 좀 매수세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자꾸 반도체, 현대차,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1위 업종들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지난해 7월 달부터 내려놓았던 외인들이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수급을 다시 끌어안아 준다라 그러면 주도주 교체 이후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지수 상승에 대한 추가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하반기의 지수 상승의 재료는 어쨌든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와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잘 나왔어요. 반도체도 수요가 계속 있었고요. 자동차도 관세 영향이 있었지만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시장의 호조가 나오면서 분명히 또 받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런 관세 영향이 최소화되고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또 회복이 되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에 대한 부분들도 추적을 해본다라 그러면 유동성 확보로 인한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에 수급의 또 추가적인 상승세 이렇게 이어진다라 그러면 수출에 대한 데이터와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에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명확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교체에 수급 흐름 추적해 보시고 금리 인하 시기를 한번 추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단이 높아지려면 반도체가 잘 가야 한다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상반기 동안 사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건 삼성전자 쪽일 것 같고 삼성전자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이 좀 외면을 하다가 사실 5월, 6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짧게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 좋고 특히나 정부에서 HBM 시장에 대한 재정 지출까지 딸려 나온다. 그럼 삼성전자 HBM 시장에 활로를 열어주는 격이 아닐까라는 정책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도 한번 차트 전망을 요청을 드렸을 때 검정 고무신 기영이 차트를 한번 그려주셨던 기억이 나고 뭔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서 끝내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걸 비춰보자면 지금 혹시 그 고양이의 꼬리가 우상향을 나타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영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게 우상향은 맞긴 한데 팔의 각도를 잘 봐야 된다. 고양이의 이 각도도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완만해 보여요. 엄청 높진 않아 보이고 또 약간 완만해 보이죠. 그리고 허리가 좀 깁니다. 결국 지금 좀 코에 걸면 코걸이이긴 한데 저의 이 뜻은 일단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긴 한데 다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적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튀어나온지 여부가 주가의 향방을 또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그에 대한 흐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수가 상승하면은 대다수의 섹터가 올라갈 것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주도 섹터의 변화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도 섹터가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간 조정 혹은 약간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정책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함께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조금 주의는 해야 하긴 하지만 다만 너무 관심을 끄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쉬어갈 수가 있어야 하면은 아예 신경을 꺼요. 맞아요. 관심 종목에서도 안 보고 항상 내가 보는 종목군들만 보는데 저는 그래도 그들이 주도 섹터가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플러스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때마다 항상 들썩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조금 좀 공통적인 의견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다들 안 좋다고 해요. 부진하다, 뭐 기대 없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기대가 없었을 때마다 그래도 이제 주가에 반영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오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또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뭐 어느 정도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진행되는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